인쌤의 한판 과학. 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오늘의 민쌤의 한판 과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공부를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자기장이 뭔지 일단 먼저 체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장 이렇게 있는데요. 자, 자기장은 기호로 이제 B를 이렇게 쓸 거고요. 자기장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자석이 있으면 자석 주위에 나침판을 놨을 때 그 나침판의 N극이 가르치는 방향, 네, 그거를 부드럽게 연결을 해보니까 어떠한 모양의 그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고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 형성이 되더라. 그걸 우리는 자기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석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은요, 여기 N극, S극 이렇게 있다면 요 주변에 N에서는 이렇게 나가고 S에서는 이렇게 들어오고 해서 이런 형태의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 형성이 되더라. 그렇다는 얘기는 요 주변에 나침판을 놓았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나침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침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침판, 여기에 나침판을 이렇게 놔보니까 사학자 방위표를 주면은요, N에서 여기 나가는 방향에서 여기가 N, 그 다음 여기도 S니까 이쪽으로 해서 N, 그 다음 여기는 접선 방향이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기가 N, 여기서도 접선 방향 이렇게 오니까 여기가 N, 이렇게 해서 N극이 가르치는 방향을 부드러운 선으로 연결을 해보니까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고, 자석 주위에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 생기더라고. 그걸 우리는 자기장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력선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둬야 되지만 일단 모양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인 부분에서 우리가 식을 하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잠깐만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m, 그 다음에 여기가 2m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수직으로 내려가는 뭐 자기력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요 자기력선은 N에서 S로 향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지만 우리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요? 자기력 선속이다. 그래서 기호로는 파이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자기력 선속, 파이. 그래서 자기력 선속이란 말은 자기력선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몇 개 내려가죠? 수직으로, 정의는 수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 수직으로 내려가는 게 몇 개? 하나, 둘, 셋, 6개가 있죠. 그래서 요 놈은 자기력 선속은 6웨버다. 그래서 WB라고 쓰고 웨버라고 읽으셔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력 선속이 나왔고, 그러면 여기 단위 면적당 내려가는 자기력선의 개수는 얼마가 되느냐? 그걸 우리는 자기장, B, 자기장의 세기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B는 어떻게 해요? 네, S분의 파이다 해서 요 식을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B는 S분의 파이. 그래서 요거는 단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보니까 파이 여기 있죠? 자기력 선속 요거는 웨버입니다. 그리고 요 S는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미터 제곱 해서 웨버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T라고 쓰고 우리는 뭐라고? 네, 테슬라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B는 S분의 파이구나. 뭐 혹자들은 요걸 변동을 해서 파이는 뭐죠? 파이는 BS 해서 뭐 요렇게도 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비스듬하게 갔을 때, 그러니까 요 놈이 비슷해지면은 수직으로 딱 세워가지고 코사인 세타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BS 여기까지 해서 자기장 개념 잡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선 도선, 그러니까 도선의 전류가 흘러갔을 때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 경우를 지금 세 가지 경우로 해서 같이 공부를 할게요. 자,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다. 자, 이렇게 적고 첫 번째는 직선 도선입니다. 그래서 직선 도선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도선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걸 찾아보니 이런 형태의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를 주변에 나침판을 놓고 이렇게 착착착 두드려 보면 나침판의 앵극이 쫙 정리하는 거를 이렇게 나타낸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선 이 부분에서 R만큼 떨어진 지점, 요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일단은 직선도선, 얘는 이제 자기장은 사실상, 벡터량이거든요. 그래서, 크기와 세기가 있다. 요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방향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봤더니, 요 방향은 여러분들이 앙페르 법칙이다. 그래서 앙페르 법칙이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앙페르라는 사람이 오른나사 법칙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엄지를 전류로 맞추고 나면 내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앙페르 법칙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른손 엄지를 이렇게 하고 내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감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노란색을 전류라고 한다면은요, 이쪽 편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그럼 요 주변에 이렇게 감아지는 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세기가 있어야 돼요. 세기. 그래서 요 직선도선 주위의 세기는 여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지점, 요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냥 B는 비례상수 K가 하나가 있고요. R분의 I다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리가 멀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진다. 그리고 전류가 세질수록 강해진다. 이제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요때 요 K 값은요. 요때 요 K 값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단위는 이게 이제 테슬라고요. 미터가 곱해지고 암페어가 나눠주면 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볼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예만 적어 드린다면요. 첫 번째로 직선도선 주위에 이제 흘러가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I1, I2가 흘러갔을 때 이 두 도선은 어떤 힘을 받을 거냐? 두 번째. 자, 이렇게 해서 I1, I2가 흘러갔을 때 A, B, C, D 중에서 자기장이 가장 센 영역은 어디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나침판이 있고요. 나침판이 있고 하나는 나침판 위로 그리고 하나는 나침판 아래로 지나갔을 때 물론 이제 사자를 주고 방향, 앵글이 가르치는 방향을 찾아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기 전류가 흘러갔을 때 이 미음자 도선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랬을 때 이 R자 힘이 받는 방향, 네모 도선이 받는. 그래서 이런 것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는 직선 도선이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여기 눈을 여기에다 놓고 봤을 때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 이건 지금 옆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자, 요거 말고 자, 일단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 이 칠판을 뚫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편에는 나오고 이쪽 편에는 어떻게 들어간다. 자기력선 모양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요걸 위에서 봤을 때는 전류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류가 나오고 주변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니까 위에서 봤을 때 나오니까 감아지면 요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요놈을 방향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왼쪽 도선에 I1이 갔을 때 여기 나오고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I2 이렇게 가면 왼쪽 편에 나오고 오른쪽 편 들어가겠죠. 결국 여기에 이제 상쇄가 일어나요. 그래서 상쇄가 일어난다는 말은 왼쪽에 양옆에는 뭔가가 있는데 중심부에는 뭔가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이놈은 안쪽으로 밀리는 이런 힘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인력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모여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요, 이제 I1, I2가 이제 위아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푸른색 도선에 의해서 왼쪽 편에는 나온다, 오른쪽 편에는 들어간다. 뭐 이런 형태가 돼 있을 때, 자, 노란색 도선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해서 감아지니까 위에서는 나오고 아래에서는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얘도 상세가 일어나니까 자기장이 가장 센 영역은 A와 C 영역이 되겠다. 물론 거리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는 이제 우리가 또 문제를 통해서 점검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선이 있고 나침판이 아래 있죠. 나침판이 여기 있다고요. 선이 있고 나침판 아래에서 감아지면 이렇게 해서 쳐야 되니까 여기서 어디 있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쪽 편이니까 어디죠? 얘는 N극이 서쪽을 가르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이렇게 봤을 때는, 나침판이 선 위에 있구나.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치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치니까 얘는 어느 쪽? 네, 동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네 번째 경우는 이제 또 요거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요렇게 이제 전류가 갔잖아요. 그럼 요렇게 되니까 다른 방향이죠. 아까는 같은 방향이었죠? 이제 다른 방향이니까 얘는 어느 쪽? 당겼으니까 얘는 밀어야 되겠죠. 밀고. 그 다음에 요건 어떻습니까? 같은 형태가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상세가 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 올라가니까, 얘는 이렇게 당기는데, 이 거리로 봤을 때, 얘가 얘보다는 훨씬 크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놈은 오른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게 된다. 물론 식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력을 구하는 식을 가지고 봤을 때, 그래서 일단 방향만 놓고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형도선입니다. 자, 원형도선에 이제 전류가 흘러갔을 때는 어떤 형태가 되겠느냐. 원형도선은 그림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도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쪽에서, 그러니까 도선 평면이 있으면 밑에서 뚫고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요 중심부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R만큼 떨어진 요 지점에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방향 세기를 똑같이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전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갔으니까 요렇게 가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감아지게 되면 빙글 돌아서 나오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자, 위에서 요렇게 감아지면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감아지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중앙 부분에는 뭔가 이렇게 밀집돼서 밖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그냥 요거를 내 손가락을 전류로 감아지면서 중심부의 자기장은 이 엄지 방향을 가르친다. 뭐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류가 흘러갔을 때 거리 R 지점의 중심부에는 어떤 자기장이 형성이 되느냐. 지금 방향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기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 거냐. B는 K 프라임 R분의 I다 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이렇게 점검을 또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역시 거리의 반비례 전류에 비례한다는 값을 가지게 되니까 이해가 된다, 그죠? 그리고 K 프라임 값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 거냐면요. 이 K 프라임 값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해서 아까 직선 도선의 파이배 더 커진다라는 걸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선 도선의 한 지점이지만 얘는 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에 밀집되는 그런 형태고, 나중에 비오사바르라고 해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시면 그때 여러분들이 또 점검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원형도선의 이제 예제 문제는요,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도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와서 뱅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에서 중심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빙글 이렇게 돌아오는 도선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중심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하나의 직선 도선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 중심부에서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중심부에서는 나오는 거죠. 자, 나오는 거를 뭐라고요? 플러스로 잡는다면 플러스 뭐죠? 비직선이죠. 중심부는
물론 이제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요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KR분의 R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원형도선에 보니까 원형도선도 나오네요. 그래서 요 부분이 나오니까 플러스 뭐죠? 비원형도선에서 답을 구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러면 요놈 둘이 더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하는 요 부분은 여기가 아주 미세하게 좀 끊어졌지만 직선도선이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B직에다가 여기가 중심부 R만큼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이래 되니까 원형도선은 들어가는 놈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네. 중심부 들어가면 나오는 게 플러스니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B1 해서 요 놈은 여기에서 빼기, 요 놈은 여기서 더하기 해서 이런 형태로 원형도선을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솔레노이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솔레노이드인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요렇게 해가지고, 막대, 요건 뭐 이제 그림을 요런 식으로 밖에는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플러스, 요렇게. 요렇게 돼 있으면은요, 긴 게 플러스니까 전류가 어떻게 갈 거냐 하면 쭉 나와서, 긴 거 요쪽으로 나와서 요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럼 요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각각의 직선도선 형태로 해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만은, 요 중간 부분은 다 상쇄가 되고 양쪽 끝부분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되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결국 요런 형태. 여기서도 요런 형태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나침판, 여기에 나침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침판, 여기에 나침판을 놓았을 때 N극은 4자를 줬을 때 어디를 가르칠 거냐 라고 보면 얘는 이렇게 쭉 직진해서 가니까 이쪽 부분이 뭐다? N극. 그래서 이쪽이니까 어디야? 여기는 서쪽.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접선이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가르치니까 오른쪽이니까 어디죠? 동쪽. 여기도 이쪽이니까 여기 가면 동쪽. 그럼 여기서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 있죠? 그럼 여기는 어디? 서쪽. 자, 이게 뚫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안쪽에 놓게 되면은 이쪽도 지나가는 방향이니까 어디? 서. 그래서 결국 동동 이렇게 솔레노이드에서 주변에 자기장의 세기를 예를 들면 되겠고요. 요때 이제 코일로 감겨진 안쪽 부분에 자기장의 세기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 자기장의 세기 B는 어떻게 된다? K2' Ni다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때 요 K라는 거는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된다 하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요때 요 N이라는 놈은 여기 감긴 횟수를 의미하거든요. 물론 전류에 비례하고 감긴 횟수에 비례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N이란 값은 전체 그러니까 1m당 몇 번이 감겼느냐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L분의 총 감긴 횟수 요걸로 계산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봐놓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장에서 받는 힘의 크기 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시면은요. 이제 자기력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자기력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면 지금 여기 N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죠? S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NSS로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중앙에, 요 중앙에 도선이 이렇게 있다면 이제 어떤 부분을 얘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도선이 뚫고 나오면, 수직하게 뚫고 나오면 요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 뭐냐면 요 놈하고 요 놈은 방향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상쇄가 일어나요. 그러면 밑에는 3개, 위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도선이 결국 위쪽으로 밀리는 어떤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기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자기력의 세기는 이 파란색, 그러니까 요거는 자석에 의한 뭐죠? 자기장이죠. 그러니까 요 놈이 세니까 세지더라. 그래서 요거는 B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요쪽 편에 흘러나오는 전류의 세기가 세니까 또 이 힘이 커지더라. 그래서 I.
그리고 요것을 약간 입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요렇게. 그럼 요 도선도 이렇게 있으니까 요 도선 안에 들어가는 요 길이가 있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기니까 또 힘이 세지더라. 그런데 삐딱하면 바로 세워라. 요번에는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빌 사인 세타고 단위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뉴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력에 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이 자기력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전동기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기는 전류가 흘러갔을 때 주변에 그 자기장에 의해서 이런 회전하는 부분을 만드는 건데요. 이 전동기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기 N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편에 뭐죠? 이렇게 해서 S극이 있다. 그러면 N에서 S 쪽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이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 미음자 도선을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게 이제 전류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NSS 있고 그 다음에 전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도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 도선이.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기력 이제 식을 배웠지만 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자기력의 그 방향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은 오른손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플레밍의 왼손의 법칙 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가지고 쌤이 간단하게 방향을 찾아주도록 할 텐데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여기 뭐 손가락 두 개 접힌 거고,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요런 식이요. 요렇게. 그래서 이때도 FBI, 요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F는 힘, 요거는 이제, 자기장입니다. 그러니까 FBI. 근데 요 I라는 거는요, 이제, 뻑교 손가락을 의미하는데, 요 손가락이 바로 전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쪽에 좌석의 자기장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1번 자기장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중지를 펴서 요쪽을 해서 여기 나오죠. 전류가. 그래서 2번을 전류로 맞추시고, 그 다음에 엄지를 펴시게 되면 3번이 바로 힘의 방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전동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구해보시면, 자, NSS로 이렇게 왔죠? 근데 전류 들어갔죠? 엄지니까 얘는 어떻게? 얘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나란하니까 힘을 받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다? 위쪽이네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어떻게? 위쪽 부분에 힘을 받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방향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데 이렇게 이해를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죠. 여기. 자, 전류가 이쪽에 들어가면 이놈이 아래쪽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아래쪽인데 이게 미음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요. 그래서 들어가면 아래쪽이니까 여기 아래쪽 여기 아래쪽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라고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동기는 계속 좀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빙글 돌아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이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들어가니까 빙글 돌게 되죠. 요렇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의미한 게 뭐냐면 전동기는 뭐죠? 180도 회전을 했을 때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역할을 누가 한다? 이 역할을 정류자라는 놈이 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쌤의 한판과는 자기장에 의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잘 좀 기억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문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